거실 안방 이런 게 있나 안방처럼 아늑하고 재밌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마님들. 119 안방의 돌쇠 소방교 홍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누추한 곳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기 소방간부후보생 교육 중에 있고 강남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간부 후보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소방 간부 후보생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자면 매년 30명씩 뽑아서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후 소방이라는 계급으로 임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연계열 15명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15명을 뽑고 이제 분야별로 남자 13명, 여자 2명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26기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45대 1 정도? 자연계열이 한 27대 1이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소름 돋았어. 이번 27기 경쟁률을 한번 봤어요. 오히려 경쟁률이 올랐더라고요. 와, 인문계열에 58대 1이고 자연계열 59대 1까지 올렸더라고요. 와, 진짜 점점 더 쟁쟁해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경력 제한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 제한도 없고 또 거주지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응시 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1세 이상 그리고 40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26기 분들 중에 막내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가장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6기 막내는 99년생이고 와, 제일 나이 많으신 형님은 77년생입니다. 와, 22살 차이가 나네요, 두 분.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채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119 고시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채용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간부 후보생 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죠. 수험 기간 어떻게 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수험 기간이 약 2년 걸렸습니다. 첫 1년은 일단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한번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좀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휴학 후에 1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동기생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동기생들 수험 기간을 제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번 해보니까 최단 기간은 일단 1년이었고 일단 최장은 3년이었습니다. 평균 한 2년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을 여쭤보기 전에 어떤 계열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응시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수험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공이 물리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학계를 먼저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낼수록 이게 좀 더 준비하는 데 유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과학에 관련 화학계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론, 헌법 한국사 순으로 한 과목씩 공부하게 됐습니다. 병행하지 않고 한 과목씩 해치우는 식으로. 예, 맞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과목들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셨나요? 일단 자연과학계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일단 이 자연과학계론의 일단 특징이 고등학교 때 과학탐구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1, 2가 있는데 그 8과목을 다 해야 됩니다. 대학교 수준의 문제도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 수준의 공부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몇 회독 하셨어요? 아니면은 몇 회독까지 돌려야지 뭐 완벽하게 알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해독수에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회독 때 한번 제대로 보고 답이 한 10초 이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회독만 했습니다. 예. 10초에는 안 나오면 안 돼, 난 부족해 이렇게 하고 다시.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인강으로 공부하셨는지 아니면 독학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니셨는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인강으로 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실력이 완벽하다 싶으면 그때 독학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폭넓고.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뭐 유리할지, 어떤 선택 과목을 많이들 선택하는지 또 수험생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의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제 동기분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물리계론, 화학계론, 소방학계론 이렇게 세트로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랑 민법 총칙을 많이 선택하셨더라고요. 선택 과목의 추천을 제가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문현답이네요, 그죠? 자기가 자신이 있는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혹시나 이제 선택 과목을 자신이 소방학개론 시험을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을 받는 도중에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방학개론 선택 안 한 제 동기들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동기분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선택 안 한다고 불이익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좋은 습관이라든지 또 팁이 있으면 전수해 주시죠. 일단 저는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잠을 줄이면서까지 저는 하진 않았어요. 잠을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잤고 그 나머지 기간에 한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까지만 딱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팁 있으신가요? 일단 모든 순간을 즐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부가 나는 이거 싫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거부감만 생기고 이왕 할 거 내가 배워간다는 재미로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아마 운 좋게 이 시험을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공부에 적용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네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제가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갔어요. 그때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 유명한 강사님 동영상을 좀 많이 봤고요. 제가 체력학원 다녔어요. 거기서 오히려 수험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어요. 왜 그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냐면 같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저희 119 안방 얘기 안 해주세요. 여긴 적혀 있는데 왜 119 안방 이야기 안 해주세요? 저희 얘기도 해주세요. 잠깐만 이건 좀 끊었다. 예,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19 안방 방송도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5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제가 최종 떨어졌었습니다. 체력이 점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떨어졌는데 119 안방에 체력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을 냈고 오히려 슬럼프 극복이 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제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합격 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동안 이제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를 비롯한 공채, 경채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 뭐 시도 본부마다 또 아니면 기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지금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크게 6개월은 이론, 6개월은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크게 화재, 구조, 구급 이렇게 세 분야를 실무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12개 정도의 일단 소방법을 일단 배우고 예방 실무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번, 2학기 2번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1년 동안 되게 할 것들이 엄청 많으시겠어요. 네,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이 훈련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일단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6주 과정이었습니다. 구조를 일단 제가 처음 해봤고 일단 체력이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순간 판단 능력도 되게 좋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로프 매듭법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기간에 익히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입교를 하셨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수 같은 경우,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 출장 같은 경우 다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취소되고 내부 교육으로만 다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네요. 이번 26기의 경우에는 원래 소방관 현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도중에 간부부생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 26기는 신기하게도 현직 출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려 30명 중에 7명이 됩니다. 와, 진짜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계급장 보시면은 저랑 또 다르게 생겼어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실습 기간 중이실 텐데 막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다면서요. 예, 계급장이 이게 저희 의무소방으로 오히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너 계급장 이거 뭐냐 이러면 이거 간부보생 계급장입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좀 생소하게 생겼다 보니까 예. 현직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이제 곧 졸업과 임용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리 축하해드립시다. 자, 박수! 축하합니다.
일단 아마도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은 소방수험생 분들께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격려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이나 격려의 한마디를 할 자격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제 자신을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했고 남들 한 번 볼 때 저는 3번을 더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결과를 이어졌고 오히려 공부를 할 때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가 시험을 봤을 때는 26기 시험을 정말 힘들게 준비했어요. 26기 시험 떨어지면 전 진짜 다른 길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저처럼 절실하게 공부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